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리츠와 메리는 선물 포장을 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손에 많은 선물을 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삼촌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만나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선물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멋진 인형, 장난감 접시,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받았습니다. 프리츠는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웅장한 말과 쥐의 왕 메리는 나무 아래에 군인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딱딱한 견과류를 깔끔하게 부수도록 설계된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는 그것이 그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그의 여동생에게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호두까기 인형을 뻗어 팔을 찢었습니다. 깨진 장난감은 소년에게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매우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병사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기뻐서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서 곧 지쳐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메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우스 소란과 같았습니다. 소녀는 눈을 떴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들었던 나무는 절대적으로 거대해졌습니다. 메리는 증가한 것은 물체가 아니라 감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군대와 함께 마우스 왕이 놀란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메리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쥐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발로 뛰어올라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무를 책장으로 올라갔고 그 나무를 따라 프리츠의 장난감에 도착했습니다. 주석 병사들의 전체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은 즉시 발로 뛰어올라 그를 따라갔다. 호두까기 인형이 군대를 지휘하고 병사들은 쥐 왕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과 생쥐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쥐가 너무 많아 호두까기 인형의 군대가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것을 보고 그녀의 은신처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킹에게 신발을 던지고 그의 머리를 바로 쳤고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쥐들은 전투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메리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갔지만 생쥐왕이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메리 뒤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팡이를 흔들면서 그녀는 호두까기 인형을 되살렸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흔들자 요정은 군인을 멋진 왕자로 변신시켰다. 메리와 호두까기 인형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를 흔들면서 요정은 사랑에 빠진 부부를 과자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나무는 사탕으로 만들어졌고 꽃은 마멀레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멋진 장소였습니다. 메리는 기쁨으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눈을 뜨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메리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멋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탈에 있는 백납 호두까기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도록 나무 아래에서 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몇 년 후 대부의 조카가 메리와 프리츠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 자마자 소녀는 놀라서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소녀는 두 방울의 물처럼 호두까기 인형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첫눈에 메리를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결혼하여 마법의 과자 왕국에서보다 더 나쁘지 않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세 아들이 있는 늙은 밀러가 있었습니다. 밀러가 죽었을 때 그는 아들에게 밀 당나귀 고양이를 남겨두었습니다. 노인은 방앗간을, 두 번째는 당나귀를 얻었지만 어린아이는 고양이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고양이는 그에게 부츠와 가방을 주면 동생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지만 고양이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고양이는 즉시 뒷다리에 부츠를 신고 자루에 귀리를 부어 어깨에 던지고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그는 가방을 열고 땅에 던지고 덤불에 숨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토끼가 자루로 질주하고 귀리를 먹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덤불에서 뛰어내려 자루를 조여 어깨에 메고 왕궁으로 갔다. 그 나라의 왕은 좋은 음식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고양이는 그에게 깊이 절하고 토끼를 건네며 주인 인카라바스 후작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이 놀라움에 놀랐습니다. 고양이는 진짜 귀족처럼 몸을 굽혀 길을 쳤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자루를 가지고 사냥을 갔다. 이번에 그는 2개의 뚱뚱한 자고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또 다른 즐거운 선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고양이는 왕에게 자고와 토끼를 계속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고프고 쇠약해진 주인에게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궁전에서 공주를 보았을 때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고양이는 그녀가 주인에게 훌륭한 아내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후작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양이는 제 분소가 있는 산책을 위해 내일 그를 찾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속력으로 공장까지 달렸습니다. 주인을 보고 고양이는 내일 강에서 수영해야 하며 그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에 들어가 자마자 고양이는 옷을 집어 덤불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왕실 마차가 길에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길로 뛰어내려 허파의 꼭대기에서 소리쳤다. 날 구해줘. 도움. 마어키 더 카러베스가 익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후작을 물에서 꺼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2명의 경비원이 그를 강에서 끌어내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매우 겁을 먹었습니다. 왕은 비단 옷차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수 옷을 너무 좋아해서 왕실 의상을 기꺼이 입었습니다. 왕은 그를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있는 마차로 초대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멍청했지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차에 탔습니다. 1분 후 마차는 거대한 성에서 살았던 거인 식인의 소유였던 들판과 초원을 지나갔다. 고양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영혼은 마차 앞쪽으로 달려가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학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 들판이 카라바스 후작에 속한다고 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식인종이 그들을 먹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신들이 대답하기 전에 왕의 마차가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이 누구의 초원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이 들판이 카라바스 후작에 속한다고 친절한 합창으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고양이는 식인의 성으로 곧장 갔다. 고양이의 손재주로 그는 돌담을 뛰어넘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식인종은 다양한 요리가 가득 찬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은 고름을 보고 그는 그런 뻔뻔스러움에 크게 놀랐다. 고양이는 거인을 놀리기 시작하고 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이 말을 할 시간을 갖기 전에 식인종은 털이 많은 갈기를 가진 거대한 사자로 변했습니다. 고양이의 영혼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부츠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식인종은 결코 쥐로 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사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양이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쥐를 잡고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이때 왕실 마차가 성 안뜰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차 문을 열고 고양이는 정중하게 몸을 굽히고 마어키 더 카러베스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놀라움으로 누가 더 무감각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왕이나 밀러의 아들. 고양이는 손님을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왕은 후작이 참으로 매우 합당한 사람이므로 기꺼이 그의 딸을 아내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젊고 잘생겼고 그 외에도 부자 후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곧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아들은 공주와 결혼하여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하이 부츠를 신고 자랑스럽게 궁전을 걷는 고양이.